네,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절차의 첫 단계인 예비 입찰을 오늘 마감했습니다. 전날까지 부진했던 인수 후보군은 막판을 앞두고 판을 키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아시아나의 새 주인은 누가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르면 다음 달 시행 예정이었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월에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죠.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해서 글쎄요, 뭐 어떤 기업들이 어떤 인수를 원하는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는지 기대가 컸는데 막판에 판이 커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땠다고 전해집니까? 예,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예비 입찰이 마감이 됐어요. 예. 그런데 현재 지금 정확하게 어떤 기업이 얼마만큼 지금 들어와 있는지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원래 예비 입찰이라는 것은 본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아도 또 무방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전략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을 팔고 있는 금호 산업 쪽에서는 전략적으로라도 일부러 지금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봐서 예. 세 개의 기업군이 아시아나 인수에 의향을 표시한 것으로, 그러니까 방금 마감된 예. 아시아나 인수 전에 정식으로 예비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첫 번째가 애경이라는 회사죠. 애경이요? 예, 우리 가정용 세제 같은 걸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이게 저가항공의 가장 큰 회사인 제주항공을 설립한 회사고 지금 제주항공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면세점을 많이 갖고 있죠. 예. 그런 면에서 애경 입장에서는 이 제주항공과의 시너지 효과, 또 면세점과의 이 연합 효과 이런 것을 노리고 상당 부분 오래 전부터 예. 이 아시아나의 입찰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AK의 그러니까 그 애경의 이 예비 입찰서 제출은 예견된 것으로 시장에 뭐 별로 큰 주목을 끌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데 주목을 끈 것은 이 미래에셋이라는 정권사예요. 박현주 씨가 하고 있는 미래에셋이죠. 네네. 이 미래에셋이 현대산업개발이라는 회사를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습니다. 예.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포니 자동차를 만든 것으로 유명한 예. 포니정이라고 불리는 정주영 회장의 동생 예. 정세영 회장이 창업을 한 회사죠. 예. 그 회사의 지금 아들이 정몽규 대표입니다. 예. 우리 지금 축구협회 회장이기도 예, 예. 하죠. 정몽규 회장이 끌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전략적 투자자, 이걸 SI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미래에셋이 금융투자자, 재무적 투자자에서 FI, 연합군 형태로 들어왔어요. 예.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KCGI, 이른바 강성부 펀드로 유명한 곳이죠. 지금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이기도 하죠. 예. 예. 이 KCGI는 연합군이 어딘지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연합군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검산분리법에 따라서 금융기관 스스로는 항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예. 어디가 연합군이 있을 텐데 그 KCGI 연합군이 어딘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채 네. KCGI 연합군, 미래에셋 연합군, 그리고 애경, 이 3개 그룹이 예비 입찰을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업계에서 그러니까 거론되고 있는 가장 큰 기업, 그러니까 확실히 애경, 미래에셋, KCGI는 예비 입찰서를 넣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발표는 안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예.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인수를 하기에는 당연히 뭐 돈이 많이 들겠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추산되고 있는 게 뭐 한 1조 5천억 정도로 언론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 1조 5천억인가도 의문입니다만 예. 이게 이렇게 매각 가격이 꽤 높아 보여서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네요. 비행기 회사를 하나 사는데 1조 5천억이 네. 높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예. 앵커님 스케일 굉장히 큰 거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비행기 회사라는 데가 예.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 숫자나 물론 예. 아시아나는 대부분 리스입니다만은 예.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 숫자, 그다음에 각종 시설, 인프라,
또 로얄티 이런 걸 생각하면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예. 다만 아시아나가 그동안 경영이 적자가 돼서 네. 최근에 적자 기업이다 하지만 적자라고 해서 그 자산 가치가 마이너스인 것은 아니거든요. 예. 여전히 아시아나 항공은 세계 30위권에 들어가는 아주 유망 항공사고 또 여러 가지 장래성이 있어요. 예. 이번에 이 아시아나 그룹을 파는 주체가 이 금호산업이라는 곳입니다. 예. 금호산업이 지금 박삼구 회장 등 그 가족들이 금호고속을 가지고 있고 예. 금호고속이라는 건 고속버스입니다. 금호고속이 금호산업을 가지고 있고 금호산업이 아시아나를 갖고 있는 이렇게 지배구조 청청시야로 있는데 저 CG 화면에서 빨간색 바로 윗대목 금호산업이 갖고 있는 지분 30%가량 아시아나 주식을 이제 파는 거거든요. 네네. 그것을 시장 가격으로 환산해 볼 때 약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돼요. 예. 거기다가 지금 이 항공사가 갖고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 예. 그것이 또 3, 4천억 정도 되고요. 예. 이번에 또 항공사를 팔 때는 새로 유상증자를 할 때 그 주식을 반드시 인수하도록 하는 유상증자 인수부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예. 거기에 또 3, 4천억. 이래서 최소한 현재 지금 저거 인수하는 데만 1조 2천억 정도 들고요. 이번에 아시아나 인수는 아시아나라는 회사 하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예. 통으로 아시아나 관련 그룹을 통째로 사는 겁니다. 그걸 네. 이제 통매입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 에어 서울, 에어 부산, 그밖에 아시아나 IDT 관련 6개사를 또 끼워주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1조 5천억이라는 돈은 뭐 시장에서 이제 적정 가격으로 평가는 하고 있어요. 뭐 모든 가격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이지만은 적어도 1조 5천억은 있어야 예. 예. 이번에 아시아나에 대한 금호 그 산업 지분 30%를 인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인수 대금을 감당하겠다라고 나선 입찰 후보 저희가 앞서 기업 세 군데를 짚어봤는데 그중에서 또 주목해야 할 기업이라고 꼽아주신 게 미래에셋 대우증권의 참여였습니다. 예. 그런데 증권회사인데 예. 증권회사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 정권회사나 금융기관들이 항공사를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아주 희소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금융과 실무를 공동 소유하지 못한다는 금산 분립에 따라서 미래에셋이 스스로 대주주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미래에셋이 같이 끌고 온 연합군 내에 현대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주목을 받는 것이죠. 예. 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회사고 플랜트 만드는 회사기는 하지만은 지금 자금 여력이 상당히 이번에 들어간 입찰하겠다고 의향을 제출한 회사 중에 현찰 동원 능력이 가장 큰 회사예요. 예. 그리고 또 정몽규 회장이 이 건설 회사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축구 발전을 위해서 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비행기를 통해서 세계적 기업으로 한번 커보겠다는 이런 기대도 있어요. 예. 그러면 주목할 만한데 그러나 오늘 정시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의 주가가 대폭락했습니다. 왜요? 약 10% 이상 폭락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자, 주주들 받을까요? 입장에서는 예, 예. 왜 지금 현대산업개발을 알차게 키워도 지금 아쉬운 이런 마당인데 예. 왜 아시아나까지 넘나드느냐? 집중력이 좀 분산된다라는 예, 입장인가요? 분산들 주주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게 보고 있지 않는데 그것이 이제 정몽규 회장의 대붕의 뜻을 모른 것이거나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대주주인 대주주인 정몽규 회장과 소액 주주들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또 미래에셋은 아시다시피 그 박현주라는 그 오너의 성향도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아나 항공은 누가 뭐래도 호남 항공사로 출발했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호남 항공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컸었는데 박현주 회장이 광주 1고 출신이기도 하고 또 호남 기업인으로서 이 아시아나 항공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예. 그러면서 국민적인 어떤 이 인수 후보로서도 아시아나에 대해서는 이 미래에셋이 상당히 어울려 보인다는 그런 지금 전망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미래에셋 연합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예, 주제가 저희 오늘 두 가지라서 조금 빠르게 가볼 텐데 그 전에 요거 그러면 오늘은 예비 그 입찰이었잖아요. 예. 저희 얘기 나눈 게 그럼 공식적인 그 입찰에 대한
얘기는 언제끔 나온다고 보면 예, 됩니까? 지금 이제 예비 입찰을 예비 입찰에 적격으로 된 사람들은 예. 이제 내일부터 네. 아시아나 항공을 들어가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실사를 하고요. 이게 실세 자산 가치가 얼마냐, 예. 부채는 제대로 평가돼 있느냐, 네네. 이거를 조사를 하게 되고 또 금호그룹 입장에서는 이 들어와 있는 어플라이한 입찰을 응찰을 한 의사들이 과연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느냐, 예. 이런 것을 보아서 한 달 후에 숏리스트라고 그러는 이제 지정을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예비 협상자는 한 달 반쯤 있어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그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 이쪽으로 가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네네. 제가 볼 때 이쪽으로 가지 않을 확률도 상당히 있다. 특히 애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찰 동원 능력이 좀 적어요. 예. 그래서 SK가 이번에 넣지는 않았지만은 예. 대기업 중에서 SK가 여전히 예. 유망한 것으로 저는 SK 쪽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까지만 저희가 하겠습니다. SK가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주제가 두 개라서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얘기 좀 해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야 이게 그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나가고 있네요. 예.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주말에 예. 한 방송사의 공중파 지상파 방송사의 인터뷰에서 예. 10월 달에 작동하는 거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라고 예, 했습니까? 아직 자기는 허락한 적 없다. 예. 다만 이번에 만든 것은 국토건설교통부의 시행령을 바꾼 것인데 시행을 하려면 관계부처 협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내가 들어간다. 예. 뭐 이런 얘기를 작심하고 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과연 분양가 상한제를 제대로 할 것인가? 또 국토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 시행령대로 한다. 예. 그래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지금 이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예. 들리면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국민들의 지금 궁금증이 증폭이 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저희가 시기적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 서울 집값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약 과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영향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국토부와 이 기획재정부 시각은 좀 다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바람에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재건축 가격은 떨어지는데 예.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수요 공급의 그 균형상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해서 새 아파트는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기재부는 성급하게 발표하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오히려 자 하나 안 하나 지금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 있는데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시장이 놀라지 않고 계속 가격이 오르지 않느냐. 예. 그래서 강력하게 상한제를 해야 된다. 엇갈린 시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기재부와 그 국토부가 불협화음을 내면서 불협화음을 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보도가 네. 아무튼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문제는 굉장히 그때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는 다뤘습니다만 규제를 할 수 있는 석친 끝판왕이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을 이제 언론에서는 규제냐, 네. 경제냐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예.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이제 그 헤드라인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 체감 경기가 악화한다. 그러니까 주택사업 체감 경기 자체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실제 과연 그런가도 궁금하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아까 잠깐 얘기가 반복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신규 공사 발주가 없어진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실제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지난 일요일 날 나와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대로입니다. 지금 경기 상황이 상당히 엄중합니다. 경제가 거시경제 지표가 지금 하향하고 있는데 예.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지표를 낼 때 가장 가중치를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경기입니다. 예. 이를테면 건축 허가 면적, 착공 면적 이런 게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면서 많은 건설회사들이 지금 이 신규 발주에 들어가는 계획을 다 접어버렸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당분간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손해다 해서 이 재건축 재개발 업자들이 지금 하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축 지표가 하향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지금
그 통계가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건축 발주 하락에 의한 경기 부진이 온다. 그 대목을 그러니까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전 보고 싶지 않고요. 기획재정부는 지금 거시경제지표, 나라 경제의 GDP나 성장률을 우선 보는 것이고 예, 예.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은 아파트 가격을 우선 보는 것이고 집값을 보는 것이죠. 예, 정책의 우선순위가 좀 다르지 않느냐. 예. 그러면 충분히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서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부처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는 네. 뭐 당연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저희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